혹시 집 어딘가에 먼지 쌓인 스마트 스피커 하나쯤 있으신가요? 한때는 미래의 상징이었는데 어느새 주방 타이머 정도로만 쓰게 된 바로 그 기기요. 근데 바로 그 스피커가 지금 조용히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성형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두뇌를 장착하고 말이죠.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헤이 구글, 알렉사 하고 부르면 알람 맞춰주고 음악 틀어주던 그 신기함 기억나시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처음에 그 신기함은 금방 사라지고 똑똑할 줄 알았던 비서는 어느새 주방 한 구석에 예쁜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두뇌를 갖게 된 스마트 스피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재밌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주방 타이머 문제 시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신기했지만 결국 쓰는 기능이라곤 타이머나 알람 정도뿐이니까 시장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답답함. 조금만 말이 꼬이거나 길어지면 바로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소리만 반복하고 방금 전에 했던 말도 까맣게 잊어버려서 매번 똑같은 말을 또 해야 했잖아요. 이건 뭐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버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걸 넘어서요.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추론까지 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스마트 스피커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드디어 기계가 우리말의 속뜻,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덕분에 스마트 스피커는 이제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진짜로 말이 통하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엔 딱 한 가지씩만 시킬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탁도 한 번에 다 알아듣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의 흐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비서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전쟁터에 뛰어든 선수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자기들이 가진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싹 묶어서 압도적인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키워드는 바로 통합입니다. 구글이 이 전쟁을 위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제미나이 4 홈입니다. 이건 기존의 구글 어시스턴트를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완전히 대체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구글 스마트홈 기기의 새로운 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조명 어둡게 해줘, 온도 맞춰줘, 음악 틀어줘 이렇게 3번이나 말해야 했잖아요. 이 모든 걸 제미나이는 딱 한 문장으로 알아듣고 순서대로 착착 해주는 거죠. 정말 편해지겠죠? 이게 바로 제미나이가 가진 진짜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랑 나눴던 대화, 제 취향을 다 기억하고요. 이걸 구글 캘린더나 지도, 지메일이랑 착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지금 교통 상황 보니까 몇 시쯤 출발하면 될까? 이런 질문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형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구글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시장의 현재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은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마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똑똑하게 대답만 잘하는 비서는 이제 기본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나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슬로건, 알렉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아마존이 뭘 하려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새롭게 나올 알렉사 플러스는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으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진짜 인공지능 집사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한테는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16만. 이게 뭐냐면 아마존이 지난 몇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스킬이라는 앱 생태계의 개수입니다. 이게 아마존의 진짜 힘이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요.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알렉사, 우버한테 택시 불러달라고 해. 이렇게 우버라는 앱 이름을 정확히 말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알렉사, 나 회사 가게 택시 좀 불러줘. 이렇게만 말하면 끝이에요. 그럼 알렉사가 알아서 택시?
그럼 우버를 실행해야겠군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해 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앱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의 가장 큰 강점인 이 16만 개의 생태계가 지금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16만 개 중에 상당수는 이미 개발자들이 관리를 안 하고 버려둔 유령 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운 AI 시스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엔 잘 되던 간단한 명령들까지 먹통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구글이나 아마존과는 완전히 다른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애플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신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죠. 사실 애플의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스마트홈 허브나 테이블탑 로봇처럼 정말 멋진 하드웨어 계획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기들의 뇌 역할을 해야 할 시리의 AI 개발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발목이 꽉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약점이 역설적으로 애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그냥 내 아이폰,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하겠다는 애플의 고집이자 철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 특히 가족들과 나누는 아주 사적인 대화 같은 것들이 구글이나 아마존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고 끝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우리 집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할 때 당신의 정보는 절대 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약속. 이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겠어요. 이게 바로 다른 두 회사를 겨냥한 애플의 가장 날카로운 창인 셈이죠. 자, 이렇게 구글, 아마존, 애플 세 거인의 전략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각자 가는 길이 정말 다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똑똑한 회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대체 뭘 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라는 게 세상에 나온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 집 중에 세 집은 스마트 스피커를 안 쓴대요. 이 말은 곧 이 시장의 75%는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무주공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딱 들어옵니다. 구글은 모든 걸 연결해서 다 아는 비서가 되려고 하고요. 아마존은 뭐든지 대신해주는 만능 집사를 꿈꾸죠. 그리고 애플은 내 정보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개인 경호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각자 뚜렷한 강점과 또 그만큼 분명한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서들이 앞으로 점점 더 똑똑해질 텐데 여러분은 과연 이 셋 중에 누구를 믿고 우리 집의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